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자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목욕탕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남 지역 설치율이 목표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 원격 수업과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난방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확한 난방비 산정과 에너지 절감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산 아라리 주점 관련 11명과 진주 이장과 통장 연수 관련 2명 등 2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목욕탕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아라리 단란주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환자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감염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우나와 목욕탕을 통해서만 11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하자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목욕탕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2단계가 종료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증가로 감염병 대응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해선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64명으로 늘었고 김해와 양산에서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추가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창원 40대의 자녀도 감염돼 해당 중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중 사우나와 식당, 주점, 카페,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모두 47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을 자주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이용하실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교직원이 추가 확진되는 등 확진자가 나온 창원의 초등학교 2곳에선 학생과 교직원, 접촉자 1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삼성 창원병원 검사 결과 325명 전원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열이나 기침 등 그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하면 요즘 병원 진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데요. 정부가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20%를 밑돌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증상을 확인한 뒤 간단한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 검사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꺼리는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곳. 전국적으로는 올해 500개, 경남은 34개 설치가 목표였지만 전국 설치율은 20%를 넘지 못했고 경남에선 단 11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한 진주나 하동, 창원 진해구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인력을 따로 확보하기 힘들고 출입구를 분리시키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꺼리는 병원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실제 진료상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라서 또 일반 주민들도 거리할 수 있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보건소와 종합병원급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현장에서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국민안심병원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먼저 우리 창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독감까지 겹치는 동시유행 대비를 위해서라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는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게 부쩍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많아 추운데요. 낮 기온도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는 영하 2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의령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르는 시험이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감염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미리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의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겁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예비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험생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 증상자 모두 시험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 했지만 수험생들은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걱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역 수칙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대구시는 수능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PC방과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같은 곳에서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대구 인근 지역의 상황들도 지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으로 감염병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한 겁니다. 대구시는 또 구, 군청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 수능을 치는 자녀를 둔 사람은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민간 기관에도 이를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르게 된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마다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계량기 불량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거나 난방비 영원히 부과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난방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확하게 난방비를 산정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을 쓰고도 난방비가 1개월 이상 한 푼도 나오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2만 3천여 세대. 계량기가 고장났거나 일부러 망가뜨린 집도 있는데 노후 아파트에서 계량기를 일일이 검침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무선 스마트 미터입니다. 지역 난방을 쓰는 아파트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각 세대 난방과 온수 사용량을 1분마다 자동 계측합니다. 이는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자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전달되는데 정확한 난방비 산정과 에너지 절약을 돕습니다. 한 달에 만약에 10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15일 돼가지고 보니까 한 5만 원 이상이 나오면
더 줄여가지고 10만 원 이내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스마트 미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데이터 조작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통신망을 유선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존 스마트 미터보다 설치 비용도 저렴해 노후 아파트의 난방 비효율과 난방비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선로 설치 비용 때문에 그 설치를 이제 꺼려하고 있거든요, 원격 검침을.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격 검침을 모든 공동주택단지에서 구현할 수 있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미터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효과를 검증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 마산 합포구청에서 열립니다. 합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9시 합천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BNK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후원품 기탁식이 오늘 오후 10시 30분 김해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제17회 학산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오늘 오후 1시 50분 창녕 국민체육센터에서 무관중 경기로 개최됩니다. 식사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증하자 창원시가 창원형 모임 식사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 내용은 회식이나 친목,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건배나 술잔무와 따르지 않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시기, 일행과 가급적 뛰어앉기, 식사 전후 마스크 필수 착용과 식사 시 대화 자제하기 등 크게 6가지며 관내 18,000여 음식점에 방역 지침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상남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1,600억 원과 다중이용시설 13,000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2,729명에게 모두 6억 8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두 지역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1.51%와 2.9%씩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정밀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하도급 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 대금을 제조 원가보다 낮게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2단독은 통영공설 화장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52살 A씨에게 상해와 폭행,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에 따른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가 아버지 머리에 국그릇을 붓고 틈만 나면 괴롭히고 협박했다며 엄벌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임박하자 가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마이너스 통장 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하루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수는 6,681개로 신용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에 1,931개와 비교해 3.5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규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설립 20년째를 맞은 지방공기업 창원경륜공단이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과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적자 규모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45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등 인력 조정을 통해 조직 규모를 줄이고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명을 창원 레포츠파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부서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행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부서마다 시행하던 비슷한 종류의 중복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와 지역인재 양성 등 5개 분야에서 인력과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